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와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익산의 대표 소리꾼 이다은 명창이 최근 전남 구례에서 열린 송만갑 판소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8년 전 판소리 5바탕을 13시간 동안 연창을 해서 이 부문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이 명창은 이번 수상으로 명실상부한 명창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지역에서 대학 강의와 판소리 협회 활동,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다은 명창으로부터 판소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창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로 저기 한 10여 일 전이었죠. 네, 맞습니다. 전남 구례에서 열린 송만갑 명창에 송만갑 선생을 기리는 그런 판소리 경연 대회에서 네. 대통령상을 차지했습니다. 언제 열렸고 또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전남 구례군이 주최를 하고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구례군 지부가 주관한 대회였는데요. 네. 제29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에서 그러니까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진행을 하였고요. 네. 그리고 판소리 분야에서는 134명여 명의 소리꾼들이 참가를 하였고요. 그리고 고수에서는 70명의 고수들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네. 말하자면 전국에서 좀 소리 좀 한다 하는 분들은 거의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34명이 참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 1등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송만갑 판소리 경연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상을 그렇게 주도록 하게 승인을 하는 것이 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대회입니까? 이 송만갑 대회는요, 우선 구례 송만갑 선생님의 구례 출신이세요. 네. 그래서 동편제 명문가 출신으로서 네. 그 소리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 명창이에요. 그래서 이 서편제의 장점을 가미해서 이제 새로운 소리제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네. 이 동편제 판소리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국창 송만갑 선생님의 예술혼을 기리고자 이제 전통 국악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전국 단위 대회로 올해 29회째를 맞이하고 있었던 대회입니다. 네. 이제 송만갑 선생님이 국창으로 불릴 만큼 아주 그 판소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대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명창께서는 이번 그 송만갑 이 대회에서 어떤 대목을 연주를 했습니까? 우선 이 명창부를 나갈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데요. 네. 만 30세가 넘어야만이 이제 명창부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네. 또 이제 명창부 같은 경우는 완창 발표회를 해야 돼요. 완창 발표를 우선 해야 되는군요. 네, 완창 발표도 해야 하고, 왜냐하면 그 5바탕 중에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심청가, 흥보가, 춘향가, 적벽가, 수군가 네. 이 5바탕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요. 본인이, 그러면은 참가자 본인이.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심청가를 선택을 했다 하면은 그 심청가에서 곡목을 하나 뽑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완전히 외워야만 이렇게 대회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네. 그러면은 말하자면 경연을 할 때 심사위원이 주최자 측에서 그 대목을 이 대목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은 참가자가 자기가 부를 소리를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이제 주최 측에서 이제 심청 가면은 예를 들어서 그 눈대목들 주요 눈대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 작성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참가자들이 직접 뽑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20분 정도 소리를 한다, 뭐 30분을 한다, 네. 다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정해진 것 중에서 네. 눈 뜨는 대목을 뽑아서요. 네. 저는 신봉사 눈 뜨는 대목부터 쭉
네. 예선 때 그 곡을 불렀었고 이제 본선 때는 상여 소리를 했습니다. 네. 예선 때하고 또 본선하고 또 다르군요. 네, 다르게 불러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심사위원들은 이제 평가가 어땠는지 좀 본인이 이렇게 평가한 것을 얘기하기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어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래 보통 저희가 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심사평을 따로 해주진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은 선생님이 아 너구나 이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은 소리를 되게 공력 있게 네. 잘한다, 깊이 있게 잘한다. 근데 조금 더 정진해서 좋은 깊이 있는 소리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네. 어릴 때부터 판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최연소 그리고 최초 뭐 이런 수식을 좀 달고 살았습니다. 이제 어떤 계기로 해서 이 소리를 하게 됐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우선 8살에 소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당시 어머니께서 속세음악원을 운영을 하셨었는데 네. 마당 창극이라는 공연을 보러 가게 되었어요. 네. 근데 제가 학원에서 계속 막 뺑파 흉내 내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네. 어머니가 너가 학원에서 좀만 조용히 해주면 국악원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신이 나서 그래서 국악원에 보내주신 이후로 이제 소리를 이제 학원에서는 전혀 하지 않고 그리고 국악원에 한두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원장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따로 불러놓고 네. 얘는 무조건 가사만 외우면은 잘 할 수 있는 친구니까 전공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어머니께서는 또 그걸 원치 않아 하셨어서 처음에는 이제 그만하라고 하셔서 네. 알겠다고 이제 안 하다가 제가 한두 달 지나니까 이제 몸이 좀 많이 아팠어요. 어렸을 때. 네. 막 밥 먹으면 토해내고 막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너 혹시 뭐 소리 안 해서 그러냐라는 말 한마디 하셨는데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엄청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은 밥 먼저 먹어라 소리 학원 보내준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도 아니라고 그냥 가서 국악원 가서 먼저 노래 배우고 밥 먹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말도 안 되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또 제가 이제 계속 전공을 시키지 않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뭐 평일에 뭐 하루는 언제 몇 시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까지 너가 할 수 있으면 해라 소리를. 네. 근데 그거를 다 지금까지 지켜왔고 그래서 최연소 이런 말들이 좀 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부터 쭉 네. 소리를 쉬지 않고 정진을 해왔다는 네, 네. 말씀인데 네.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 밥보다 소리가 좋았다는 그런 얘기로 들립니다.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소리가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그래서 그러는지 이제 뭐 적성이도 맞고 또 이렇게 열정도 있고 그래서 이 판소리가 대회에 나갈 때마다 상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2017년에 이제 판소리 5바탕을 완창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1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 소리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당시에 이렇게 연창을 하게 됐습니까? 우선 이제 사람들이 판소리를 하면은 목이 굵어진다라고 이제 목이 아예 가니까 네. 이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많이 만류하셨어요. 왜 13시간 동안 도전을 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청가 5바탕을 다 발표를 하기도 했고 네. 이거를 이제 다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이 5바탕을 부르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통 성악 호흡으로 발성으로 이렇게 또 노래를 하면은 아무리 노래를 해도 목이 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증명하고자 그 13시간을 도전을 했었고요. 근데 다음 날에도 목이 쉬진 않았지만 이제
계속 서 있고 소리하다 보니까 다리랑 허리 이런 데가 네. 아프고 목은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네. 그게 뭐 새로운 호흡법이고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리 오랫동안 노래를 해도 목이 목이 쉬지는 쉬지 않는다. 네. 이런 걸 증명하고 싶었다. 네. 이런 얘기네요. 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그 혹독한 어떤 수련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런 그 다섯 바탕 완창이 소리 인생에 지금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좀 더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까? 제가 지금 소리 길만 벌써 25년째 가고 있는데요. 지나갈수록 이게 도움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심청가 다섯 바탕 다 쭉 하고 뭐 남도민요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거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13시간이라는 그 연창 도전은 저에게 큰 의미를 둔 거여서 네.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다은 명창의 그 판소리 역사에서 이 13시간 연창은 상당히 그 당시만 해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쭉 해서 이렇게 판소리를 해오셨는데 춘향가 이수자 자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수자라고 하는 게 일반 사람들한테는 좀 아주 생경합니다. 이수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자격을 받게 됩니까? 네. 우선 저는 춘향가 이수자이기도 하면서 또 심청가 이수자이기도 한데요. 네. 우선 그 이수자가 되려면은 이제 문화재 선생님께 이제 입문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 선생님이 심청가로 문화재시다 이러면은 이제 그 심청가를 사사를 받아요. 네. 3년 정도 받아야 문화재청에서 네. 이수 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도전하고 해서 그 이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각 그 판소리 다섯 바탕마다 이수자가 따로 있겠네요. 말하자면 심청가 이수자, 네네. 춘향가 이수자, 뭐 수공가 이수자 이런 식으로. 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무형문화재가 있고 지방에 이제 문화재들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게 다 다섯 바탕마다 다 문화재 선생님들이 계세요. 네. 나름대로 이제 문화재, 무형문화재로까지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뭐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우선 전수자, 이제 입문한 사람을 전수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3년 정도 배우고 난 후에 이제 이수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수자가 되고 그 5년 정도 그 소리에 대해서 이제 교육 양성이라든지 공연 활동을 열심히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제청에서 이제 이 사람은 이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전수 조교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문화재까지 될 수 네. 있는 건데 문화재는 좀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명창은 뭐 다 아다시피 전국적인 그 명성을 갖고 있는 소리꾼입니다. 그러면서도 되게 조금 알려지면은 다 이제 서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창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어렸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선 저희 춘향가 문화재이셨던 성우양 선생님께서 절대 고향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한 익산에서 태어났고 살아왔기 때문에 익산에서 좀 먼저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네. 익산에서 먼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전북, 국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리고 싶은 뽀뽀가 있어서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아직은 같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공연이 있으면은 전국 어디서도 다니긴 하지만 네. 저는 익산을 너무 사랑하는 소리꾼으로서 네. 계속 익산에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네. 익산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도 활동하는데 어떤 걸림돌이랄지 어려움은 없습니까? 걸림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이명창께서는 지역에서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합창단이 좀 이 성악에 서양 음악을 하는 그런 그 합창단은 좀 들어봤는데 판소리 합창단은 좀 들어보질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판소리 합창단을 운영하게 됐습니까? 우선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이 이제 생각했던 게 세상을 바꾸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 교육을 이제 그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역들이 이제 어린이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합창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판소리 자체가 대중화가 요즘에는 덜 되어 있긴 하잖아요. 대중화와 이제 미래화, 현대화, 세계화 이 네 가지를 이제 시킬 주역이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열악한 환경 속이지만 이제 교육청에서 저희가 늘봄학교라는 사업을 받아서 네. 이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이 노력으로 이제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즐기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국악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관심이 많아지고 그 서양 음악 교육 수업을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서양 음악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나라 음악인데 국악이 그래서 서양 음악보다 이제 우리나라 음악을 더 먼저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익산 어린이 판소리 합창단을 만들었고요. 저희 합창단 아이들은 이제 판소리를 배우면서 이제 공연 활동도 같이 하고 네. 올해는 또 이 친구들이 뭐 열심히 배웠던 것들을 발표하는 이제 정기 연주회 발표도 이제 곧 네. 열 예정입니다. 네. 이제 합창단 발표도 하시고 성인들을 또 가르치기도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성인분들은 그 소리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렸을 때 이제 마당판에서 뭐 소리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저희가 판소리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판소리뿐만 아니라 뭐 민요도 가르치고 뭐 국악 동요, 뭐 국악 가요, 판소리 되게 여러 가지 소리에 관련된 것들은 다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배우실 때마다 너무 좋아하세요.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신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저도 올해로 이제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어른들 수업은 네.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셔서 저도 뿌듯하고 기쁩니다. 네. 자,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판소리 이 활동을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렇게 이런 그 성인이나 어린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판소리 협회 관련 일도 하시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뭐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상을 바꾸는 게 교육이라고 해서 이제 저는 솔직히 교육보다는 공연 활동하는 걸 더 좋아해요. 네. 그래도 하지만 교육이 가장 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또 저도 그렇게 살려면 그 자격을 갖춰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받고 그리고 또 일반 대학원 가서 이제 국악학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논문 쓰면서 이제 대통령상을 준비하면서 네. 제 공부에 미진했던 활동에 좀 활력을 불러드리고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니까 좀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람이 있습니까? 우선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걸칠 때마다 제가 그 행복한 마음이 확 와요. 네. 확 와닿아서 이거 이제 끝났네. 이제 그 다음 도전은 뭘까? 이러면서 계속 도전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다음 건 어떤 걸 이뤄낼까라는 이런 목적을 두고 네. 계속 계획을 세워뒀던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참 이 활동이 끊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쉬지 않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다은 명창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공식적인 가장 큰 꿈은 저는 문화재가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이른 나이에 제가 상을 받아서 좀 아직도 얼떨떨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소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만들어서 이 모든 소리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교육 활동도 하고 공연 활동도 하면서 이 판소리가 이렇게 좋은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들게끔 해주는 사람이 되고자 이제 네. 더욱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는 무형문화재가 되는 것이 꿈이고 또 사회적으로는 이제 이런 판소리 문화를 더 좀 널리 넓게 네. 좀 발전시키는 것이 또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다은 명창의 여러 가지 판소리와 관련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다은 명창은 지역을 지키고 있는 대표 소리꾼으로서 갈수록 연륜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명창의 다양한 활동이 소리의 깊이를 더해 갈수록 낯익은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판소리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풍부하게 하고 있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익산 지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익산의 대표 소리꾼 이다은 명창이었습니다. 이명창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